어서 앉아 계세요. 전 괜찮아요. 그럼 나도 서겠습니다. 동혁이가 반쯤 몸을 일으키기가 무섭게 다른 승객이 냉큼 뚱뚱한 궁둥이를 들이밀었다. 동혁은 어지간히 고집이 세구나 하면서도 영신이가 저를 연약한 여자라고 자리를 사양하는 그런 대우가 받기 싫어서 굳이 앉지 않는 줄은 몰랐으리라. 첫 속이 부풀어서 두 사람은 손잡이 하나를 나누어 쥐고 옷이 스치도록 나란히 섰건만 되레 미안합니다. 참만해요. 하고 한마디씩 주고받은 다음에 말이 없었다. 운전대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밤바람은 여간 시원하지가 않다. 영신은 앞머리카락이 자꾸만 이마를 간지려서 물동이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을 손등으로 뿌리듯 한다. 한 발자국쯤 앞에 선 동혁의 안방 같은 잔등이에서는 교복의 전 땀 냄새가 영신의 코에까지 맡긴다. 그러나 한여름 동안 머리도 감지 않는 촌 여편네들과 세수도 변변치 하지 않은 아이들 틈에 끼어 진해서 시큰무리한 땀내가 코에 밴 영신은 동혁의 몸에서 풍기는 냄새가 고개를 돌리도록 불쾌하지는 않았다. 전차가 가명 앞에 와 정거를 하자 영신은 앞을 비비고 났으며 전 여기서 내립니다. 하고 공손히 예를 한다. 동혁은 목을 누리고 창밖을 내다보더니 나도 여기서 내려야겠는데요? 하고 영신의 뒤를 따라 내렸다. 안전지대에서 두 사람은 즉시 헤어지지를 못하고 서성서성하다가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동혁이가 물었다. 학교 기숙사로 가서 잘 텐데 문 닫을 시간이 지나서 걱정이야요. 여간 규칙이 엄해야죠. 시간이 급해서 사감한테 말도 못하고 나왔는데요. 그럼 쫓겨나셨군요. 물론 객지시지요? 네? 두 사람은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안리 편쪽으로 나란히 서서 걷는다. 그럼 어떻게 하나요? 나는 이 근처서 통학하는 친구 집이 있어서 그리로 자러 가는 길이지만 전 서울 사는 동지라곤 친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고 영신은 다시 돌아서며 아무튼 기숙사로 가보겠어요. 하고 잘 가는 듯이 인사를 한다. 도경은 우연히 같은 전차를 탔으나 여기까지 같이 왔다가 혼자 보내기가 안 돼서 그럼 내 보호병정 노릇을 해드리지요. 하고 영신이가 사양하는 것을 금화산 밑에 있는 여신학교 기숙사 앞까지 멀찌감치 걸어서 따라 올라갔다. 기숙사는 불을 끈 지도 오래인 모양인데 대문을 잡아 흔들고 초인종을 연거푸 누르고 하여도 감감수식이다. 이를 어쩌나? 이젠 숙취실로 전화를 걸어버릴 수밖에 없는데. 전화나 어디에 빌릴 데가 있어야죠. 하며 영신은 발을 구르면서 어쩔 줄을 모른다. 두 사람은 하는 수 없이 다시 앞서거니 뒤서거니 언덕길을 더듬으며 가명 내거리로 내려왔다. 깊은 밤 후미진 구석으로 여학생의 뒤를 따라다니는 것부터 부질없는 노릇인데 더구나 아는 사람의 눈에 띄든지 해서 재미없는 소문이 퍼지는 날이면 영신에게 미안할 것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동혁은 밤중에 길거리로 헤매게 된 젊은 여자를 내버려두고 저 혼자만 휘적휘적 친구의 집으로 자러 갈 수는 없었다. 영신이도 건장한 남자가 뒤를 따라주는 것이 정말 보호병정이나 데리고 다니는 것처럼 든든히 여기는 눈치를 살피고 동혁은 아무튼 전화나 걸어보시지요. 하고 길가 포목정에 닫힌 빈지를 두드리면서 간신히 전화를 빌려줬다. 영신은 학교의 전화번호를 불렀다. 마지못해서 문을 열어주고서도 귀찮은 듯이 눈살을 찌푸리고 돈을 세고 앉은 주인을 곁눈으로 보면서 두 번, 세 번 걸어도 귓밖에서 이잉 이잉 소리만 들릴 뿐 나와주는 사람이 없다. 도우시네 뭐 어이데니 나리마스까라마다 네가이마스. 암만 해도 안 나오시니 다시 걸어주십시오. 하는 교환수의 맵쌀스러운 목소리를 듣고야 영신은 하는 수 없이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면서 다시 길거리로 나왔다. 이젠 여관으로 가실 수밖에 없군요.
동혁이도 입맛을 다셨다. 영신은 저 때문에 너무 걱정을 하셔서 미안합니다. 하고는 구두부리로 길바닥을 후비듯 하다가 고개를 외로 끄고 무엇을 생각하더니 인전 백선생님 집으로나 갈까봐요 한다. 백선생이라뇨? 왜 여자 기독교 연합회 총무로 있던 백현경 씨를 모르세요? 이름은 익숙해 들었지만 그의 집이 이 근처인가요? 영신은 전등불이 드문드문 보이는 성월동 편 쪽을 가리키며 네, 바로 저 언덕 밑이야요. 그 선생님이 농촌 문제를 강연하느라고 우리 학교에도 오시는데 저를 여간 사랑해 주시지 않으셔요. 요새 새로 설립한 농민수양소도 실습도 하러 같이 다녔는데 사정을 하면 하룻밤쯤이야 재워주시겠지요. 그 말을 듣고 동혁은 매우 안심한 듯이 그럼 진짜 그리로 가시진 않고 하고는 그만 헤어지려는 것을 이왕 여기까지 와주셨으니 그 집까지만 바래다 주세요. 네? 하고 영신이가 간청하다시피 해서 동혁은 아무려나 하고 다시 뒤를 따랐다. 동혁이도 조선사에서 누구나 모르는 사람이 없이 유명한 백현경이라는 여자를 간접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 말썽 많던 그의 과거로부터 최근에 세계 일주를 하고 들어와서 또다시 개인 문제로 크나큰 이야기거리를 제공하였고 한편으로는 농촌 사업을 한다고 강연도 다니고 저술도 하여서 무슨 주의를 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써 조선의 농촌운동을 지도하려나 하는 점이 고등 농림의 상급생인 동혁의 주의를 끌어왔다. 그의 사사로운 생각에는 아무런 흥미도 느끼지 않으나 그가 신문이나 잡지에 내는 논문이나 감상담 같은 것을 빼놓지 않고 읽어오는 중이었다. 과연 어떠한 인물일까? 동혁은 적지 않은 호기심을 가지고 여자 중에는 호골이라고 여긴 여간 숭배를 하지 않는 영신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 백씨의 집까지 당도하였다. 그러나 도경은 밤중에 여기까지 여자의 뒤를 따라온 것이 새삼스러이 멋쩍은 것 같고 또는 백씨까지도 초면에 저를 어떻게 볼는지 몰라서 모자를 훌떡 벗으며 자, 난 그만 실례합니다. 기회 있으면 또 만나 뵙지요. 하고는 발꿈치를 획 돌린다. 왜 그렇게 가셔요? 잠깐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소개를 잘 할 테니 문간에서라도 백선생님을 만나보고 가시죠. 네? 여간 환영하지 않으실걸? 좁다란 골목 안을 환하게 밝히는 외등 밑에서 영신은 길목을 막았으며 조릇한다. 아니요. 다음날이면 만나게 해주세요. 하고 한마디를 남기고 동경은 구두징 소리를 뚜벅뚜벅 내며 골목 밖으로 나가버린다. 영신은 어찌하는 수 없이 그럼 안녕히 가세요. 하고 큰 길을 사라지는 동혁의 기다란 그림자를 서운히 바라다 보다가 돌아섰다. 대문을 흔들면서 백선생님! 백선생님! 하고 거드럽게 불렀다. 모기장을 바르는 행랑망 들창이 열리더니 자다가 일어난 어머니 얼굴을 반쯤 내며 한강으로 선유 나갑셔서 여태 안 들어오셨는뎁시요? 한다. 영신은 가만 울상이 되었다. 그 이튿날 학교를 내려간 뒤에 동혁은 며칠 동안 마음의 안정을 잃고 지냈다. 계약 초가 되어서 기수안이 뒤숭숭한 탓도 있지만 영신의 첫이상이 안지러스나 눈앞에 떠돌아서 공연히 들썩거리는 마음을 가라앉히기에 여간 힘이 들지 않았다. 상학 시간에는 노트에 펜을 달리다가도 손을 멈추고 칠판 위에 한등처럼 나타나는 영신의 환영을 멀거니 바라다 보기도 하고 운동장에 나가서는 축구부의 선수로 골키퍼 노릇을 하여 왔는데도 상대편에 몰고 들어와서 힘없이 질러 넣은 공도 얼음으로 하다가 발길이 헛나가서 막아대지 못하기를 여러 번이나 거듭하였다. 마침 서울 법정과 시합을 하려고 맹일의 연습을 하는 판이라 축구부 감독으로부터 여보게 바꾼! 요새 며칠은 왜 얼빠진 사람 같은가? 이러다가 우승기를 빼앗기고 말겠네 그려! 하는 주의까지 받았다. 그럴수록 동혁은
내가 정말 왜 이럴까? 하고 평소에 자존심이 굳센 것을 믿어오던 제 자신을 의심할 만큼 침착해지지 않은 것은 어찌할 수 없었다. 그 수수한 차림차림, 조금도 어설픈 구석이 없는 그 체격, 그리고 혈색 좋은 얼굴에 새벽같이 빛나던 눈동자, 또 그리고 엉권을 먼저 주지 않았다고 말하기를 딱 거절하던 그 맺고 끊는 듯한 태도. 그나 그뿐인가. 남학생들에게 정면으로 일정의 훈계를 하던 정열적이면서도 결국한 목소리. 그 어느 한 가지가 머릿속에 사진 찍혀지지 않는 것이었고 말 한마디조차 귀 밖으로 사라진 것이었다. 처음 보는 여자다. 외모가 예쁜 여자는 길거리에서도 들어본 일이 있지만 채영신처럼 의지가 굳어 보이는 여자는 처음이다. 무엇이든지 한번 결심하면 기어이 제 손으로 해내고야 말 것 같은 여자다. 이런 생각을 하느라고 필기를 하지 못하고 헛발길질만 자꾸 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박동욱 씨의 의견과 전혀 동감입니다. 하던 한마디를 입속으로 외우고 또 외우고 하다가는 오냐! 나는 비로소 한 사람의 동지를 얻었다. 내 사상의 친구를 찾았다. 하고 부르짖으며 저 혼자 감격하는 것이었다. 아직까지 고학을 하여온 늙은 총각으로 이성과 접촉할 기회도 없었지만 틈틈이 여러 가지 모양의 여성을 머릿속에 그려보고 장래를 공상해 본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간담회 석상에서 최영신이란 여자를 한번 보고 발걸이를 몇십 분 동안 같이 걸어본 뒤에는 눈앞에서 아른거리던 그 숱한 여자들의 그림자가 한꺼번에 화다닥 흩어져 버렸다. 그리고 그 대신으로 구욱달한 말뚝처럼 동혁의 머릿속에 꽉 들어와 박힌 것은 최영신 하나뿐이었다. 그날 무사히 들어가지 않나? 학교에서 말이나 듣지 않았나? 몹시 궁금은 하였건만 규칙이 까다로운 이하학교로 편지는 할 수 없었다. 그만한 용기야 못 낼 것이 아니지만 받는 사람의 처지가 곤란할 것을 생각하고 또다시 만날 기회만 고대하면서 한 일주일을 지냈다. 그러다가 하루는 천만 뜻밖의 영신에게서 편지가 왔다. 글씨는 남필 같으나 피봉태는 여자 신학교 기숙사에서 최영신 올림이라고 버젓이 쓰여있는 것을 보니 동혁의 가슴은 울렁거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날 밤은 여간 실례를 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한 말씀은 형용하기 어렵사오며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고 좋은 말씀을 듣지 못한 것도 여간 유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백 선생도 늦기야 한강에서 들어오셔서 같이 자면서 간접적으로나마 동혁씨를 소개하였더니 좋은 동지라고 꼭 한번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토요일 저녁마다 농촌운동의 뜻을 둔 청년 남녀들이 모여서 토론도 하고 간담도 하는 모임이 백선생 댁에서 열리는데 돌아오는 토요일에 올라오셔서 참석하시면 백선생은 물론이고요. 여러 회원들이 여간 환영을 하지 않겠습니다. 꼭 올라와 주실 줄 믿사오니 엽서로라도 미리 회답을 하여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동혁은 두 번, 세 번 읽으며 편지를 손에서 놓을 줄 몰랐다. 영신은 그날 밤 그가 숭배하는 백씨에게 100%로 동혁을 소개하였다. 어쩌면 동혁이가 영신에게 대한 것보다 그 이상으로 박동혁이라는 인물의 첫인상을 깊었는지도 모른다. 그 구릿빛 같은 얼굴, 황소처럼 건장한 체격, 거기다가 조금도 꾸밀 줄을 모르면서도 혀끝으로 불길을 뿜어내는 듯한 열변, 그리고 비록 처음 만났으나마 어두운 길거리로 제 뒤를 따라다니며 보호해주면서도 조그만큼도 비굴하거나 지나친 친절을 보이지 않았던 그 점잖은 몸가짐. 영신이가 입에 침이 말라서 동혁의 외모와 행동을 그려내니까 백씨는 오 그래? 온처럼 매우 좋은 청년이로군 하고 서양 여자처럼 연방 감탄사를 들어놓았다. 그는 팔베개를 하고 자리 위에 비스듬히 누워 곁눈으로 흘끔흘끔 영신의 눈치를 살피더니 아니 영신이가 대번에 그 남자한테 홀딱 반한 게 아냐? 하고 거침없이 한마디를 하고 사내처럼 껄껄 웃는다. 영신의 얼굴은 금세 주황물을 끼얹는 것처럼 빨개졌다. 머리를 푹 숙인 채 이 선생님도 하고 얼굴을 들지 못하는 것을 보고 능갈친 백씨는 나이찬 처녀의 마음속을 뚫고 들여다본 듯이 그렇지? 벼랑간 안가슴 한복판에 화살이 꽉 들어와 박힌 것 같지? 난 못 속이지. 난 못 속여. 하고 사뭇 놀려낸다.
영신은 그렇지 않다는 표시를 하느라고 억지로 얼굴을 쳐들며 제가 그렇게 경솔한 여자인 줄 아세요? 하고 가벼이 뒤받듯 하였다. 그러면서도 고개는 다시금 부끄러움에 눌려 익은 곡식의 이삭처럼 저절로 수그러진다. 백씨는 한참이나 쌍꺼풀이 진 커다란 눈을 끔뻑끔뻑하며 무엇을 생각하다가 소독으로 하품을 누르면서 그렇지만 지금 와서 마음에 맞는 남자가 나타났더라도 하고는 주저주저하더니 벌써 약혼해놓은 사람은 어떻게 하려누? 하고 혼잣말을 하듯 돌아누워버렸다. 영신은 사흘 뒤에 동혁의 답장을 받았다. 제 모양과 같이 뭉툭한 철빛 끝으로 꾹꾹 눌러쓴 글발은 굴다른 획마다 전기가 통해서 꿈틀거리는 듯 피봉을 뜨든 영신의 손을 가늘게 떨렸다. 주신 글홀은 반가이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에 실례한 것은 이 사람이었소이다. 남자끼리였으면 하룻밤쯤 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겠지만 영신 씨의 사정을 보느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그러한 의미 깊은 모임에 청하해 주신 것은 감사하지만 오는 토요일에는 교우회의 책임 맡은 것이 있어서 올라가지 못하니 미안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토요일에는 경선 운동장에서 법정과 축구 시합이 있어서 올라가게 되는데 시합이 끝나면 시간이 늦더라도 백선생 댁으로 가겠으니 그때 반가이 뵙겠습니다. 하는 사연이었다. 영신은 그 편지를 백씨에게까지 가지고 가서 보이고 침상머리의 인력을 하루에 몇 번씩 쳐다보면서 그 다음 토요일이 다른 빡줄로 돌아오기만 고대하였다. 시합하는 날 동혁은 연습할 때와는 딴판으로 컨디션이 매우 좋았다. 신부사 같은 데서 후원을 하는 것도 아니오. 아직도 늦더위가 대단해서 그런지 넓은 운동장에 구경꾼은 반쯤밖에 안 찼다. 중학교끼리 대항을 하는 야구와도 달라서 응원도 매우 조용하게 진행이 되었다. 전파까지는 골키퍼인 동혁이가 적군이 몰고 들어와서 손살같이 들려지르는 볼을 서너 번이나 번갯불처럼 집어던지고 그 큰 몸뚱이를 방패 삼아서 막아내고 한덕으로 승부가 없다가 후반에 가서는 선수 중에 두 사람이나 부상자가 생긴 데 기운이 꺾여서 고농이 새 끝이 나졌다. 그러나 체육까지 딱 버티고 서서 물을 지키다가 볼을 막아내치는 동혁의 믿음성 있고 미달한 동작에는 박수를 보내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동혁은 풀이 죽은 다른 선수들과 섞여서 운동장으로 나왔다. 나오다가 정문 곁에 비켜서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두 여자를 발견했다. 구경 오셨어요? 동혁은 발을 멈추며 뜻밖인 영신에게 인사를 했다. 그 곁에 초록색 양장을 하고 서서 저를 주목하는 나이가 한 40이나 되어 보이는 여자를 보자 백형경이로구나 하고 즉각적으로 깨닫다. 영신은 가벼이 답례를 한 뒤에 중간에 왔지만 참 썩 잘 막아내시더군요 하고 흙과 먼지를 뒤집어쓰고 땀으로 디바를 한 동혁의 몸과 얼굴을 훑어보면서 백 선생님하고 인사하시죠 하고 양장 부인을 소개한다. 백 씨는 동혁이가 모자를 벗을 사이도 없이 다가서 미스터 박 하고 손을 내민다. 동혁은 같이 나오던 선수들이 흘끔흘끔 돌아다보고 뭐라고 수군거리며 전차길로 건너는 것을 보면서 흑투성에 된 운동복 바지에다가 얼른 손바닥을 문지르고 백 씨의 악수를 받아왔다. 박동혁올시다. 백 선생의 선성은 많이 들었습니다. 하고 채소에 걸맞지 않게 수줍어한다. 백씨가 이 미스터 채가 자꾸만 구경을 가자고 졸랐어서 하고 돌아보면 영씨는 선생님도 제가 언제 졸랐어요? 하고 백 선생의 말끝을 문지르며 살짝 흘겨보다 아무튼 아주 파인 플레이를 보여주셔서 여간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백씨의 칭찬에 천만에요. 두 분이 오실 줄 알았다면 꼭 이길 걸 그랬습니다. 하고 동혁은 허연 이를 드러내며 운동선수다운 쾌활한 웃음을 웃어 보인다. 그때 먼저 전차를 탄 선수들이 승강대에서 여보게 동혁이! 하고 소리를 지르며 어서 오라고 손짓한다. 동혁은 가네! 가! 하고 손을 들어보이자 영식이가 다가서며 이따가 꼭 오시죠? 시급은 7시야요? 하고 재빨리 문다. 동혁은 네! 가겠습니다! 한마디를 던지듯 하고 백씨에게도 인사도 할 사이가 없이 전차길로 달려가더니 속력을 놓기 시작한 전차를 획 집어탔다.
전차가 지나간 뒤에는 두 줄기 솔로만 영신이의 눈이 부시도록 석양을 반사하였다. 도격은 약속한 시간에 거의 1분도 어김없이 백씨의 집 대문 안으로 들어섰다. 목욕을 하고 교복으로 갈아입고 와서 중문까지도 나갔던 이 집의 주인은 그를 얼른 알아보지 못하다가 어서 들어오세요. 나 누구시라고. 시간을 썩 잘 지켜주시는군요. 하고 너스를 돌며 도격을 반가에 맞아들인다. 대기 훌륭한데요. 하고 도격은 두리번거리며 집안을 둘러본다. 3,000원이나 들여서 새로 지었다는 집은 네 귀가 반짝 들렸는데 석가래까지 비둘기장처럼 파란 뺑기칠을 하였고 분한마루 유리창에는 장밋빛 꽃무늬가 혼란한 휘장을 내려쳤다. 마당은 그다지 넓지 못하나 각색 화초가 어우러져 피었는데 그 중에도 이름과 같이 청초한 옥장화 두어보는 황혼의 그윽한 향기를 풍긴다. 먼저 온 회원들은 응접실로 쓰는 대청에 모여서 혹은 피아노를 둘러보고 혹은 백씨가 구미 각국으로 시차가 강연을 하러 다닐 때 박은 사진첩을 꺼내놓고 둘러앉았다. 그가 여류용병가요. 음악도 잘한다는 말은 들었지만 그 집에 피아노까지 있을 줄은 몰랐고 독신으로 지내는 여자가 이러한 문화주택을 짓고 지낼 줄은 더욱나 상상 밖이었다. 그런 대청으로 올라가서 주인의 소개로 7, 8명이나 되는 젊은 여자들과 인사를 하였다. 여자들은 입속으로만 제 이름을 대해서 하나도 기억은 할 수 없었다. 남자 회원은 아직 한 사람도 안 온 모양인데 웬일인지 안내역인 영실은 그림자도 나타내지를 않는다. 오케이! 여기까지. 왜 영신이 나타나지 않는지는 다음 시간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죠? 그러면 언제나 채널 고정입니다. 3부 여기까지 마감하고요. 저는 잠시 후에 4부에서 뵙겠습니다. 잠시 쉬는 동안 김현정의 뉴스쇼. 자, 우리가 듣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죠? 바로 포켓몬고에 관한 이야기가 있길래 함께 들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쉬면서 듣겠습니다.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고가 생각보다 출시가 잘 일주일에 우리나라 시가총액은 줄어들었지만 하루에 800만 넘게 접속을 하는 이런 일품을 하면서 가장 씁쓸한 사람들은 우리나라 게임 업계가 싶습니다. 전 세계 게임 시대를 주도하던 우리들 게다가 창조 경쟁은 않도록 나서왔던 우리들 왜 지금 은퇴를 하면서 부러워할까? 무엇이 맞을까? 이분도 각별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 웹진의 창업주는 국회의원이죠. 게임업계 출신 1호가는 더불어민주당 김병민을 만나보겠습니다. 김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병민입니다. 포켓몬고는 혹시 해보셨어요? 까다리 같이 속초는 아직 못 가셨구나. 아니 이게 우리 기술로는 지금 안 만들어라. 안 되는 겁니까? 그렇죠. 기술로는 우리도 충분한 건데 말하자면 포켓몬고 같은 매력적인 캐릭터, 매력적인 스토리를 만들어 보시는 겁니까?
사실 뭐 단순히 포켓몬고 하나만 보고 전체를 평가할 수는 없을 텐데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게임의 메카, 최강국 이렇게 불렀지 않습니까? 김효린 지금 냉정하게 세계 속에서 우리 게임 산업 위상은 어느 정도예요? 네. 중국이 1등이 됐고 삼등사가 1등하고 2등, 3, 4위 어느 정도 되나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IT 강국이고 게다가 심지어는 창조 경제를 모토로 내세워서 여러모로 봤을 때 전보다 좋아지면 좋아질지 나빠져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요. PC방에서 하던 그 PC용 게임에서 모바일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조금 느려졌군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어제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 문화 진흥 계획이라는 걸 어제 발표했습니다. 게임 마이스터고를 2019년에 설립하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뭐 이걸 해야 되는 말아야 되는 이유되었던 게 셧다운제라는 거죠. 그래서 PC방에 일정 시간이 되면 게임 못하게 하는 셧다운제도 폐지하겠다. 이런 진흥 계획 정도는 괜찮겠습니까? 갑자기 좋아질 것 같지 않아요? 완전한 폐지도 안 되는 말씀이세요. 부모가 선택하게 하는 거니까. 어설프다 이런 말씀. 근데 동시에 지금 정치권 일각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말하자면 이용자가 특정 게임의 아이템을 돈을 주고 사게 되죠. 근데 그때 이제 랜덤으로 뽑히게 되는데 이거를 게임업체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그 아이템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확률을 조작하는 경우도 많더라. 그러니 이 확률을 공개하라. 라는 법안을 지금 발의중인데 유저들, 게임 이용자들은 환영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잘 준수가 안 되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번에 이제 있었다고 좀 법률원님한테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게임 산업이라는 게 다른 산업이랑 좀 다르게 게임 금방금방 변하거든요. 사실 좀 우리나라에서 게임 하나 기회를 하나 만들면 그거를 되게 동안 이제 수년이 걸리고 그래서 모두가 다 문제라고 인식하지만 잘 개선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거는 이제 책방들도 말씀하셨지만 책방제가 지금 이제 대선화법부에서 만든 책방제가 있고 민원책방제에서 공식적 책방제가 있는데 지금 이제 정보부처에서 서로 이거를 안 합쳐주거든요. 게임 업데이트라는 거는 물론 이제 두 개의 다 규제가 없어지면 좋겠지만 이 규제가 하나로 이거는 해달라 이런 얘기들을 알겠습니다. 확률형 아이템도 그렇고 좀 셔틀 문제도 그렇고 자꾸 이렇게 규제하는 방식으로 가면 빠르게 변화하는 이 게임 산업계에서 우리가 더 도태될 수 있다, 중국에 밀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게임업계 출신의 그 이름입니다. 저희 김대만이에요.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연재 상태가 아주 고르지는 않아서 듣는 분들에서는 조금 불편하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 조금만 더 좋은 내용이니까 조금만 더 청취자들께서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국내 최대 게임 업체 이제 넥슨. 이 넥슨의 창업주 김정주 회장은 현직 검사장한테 비상장 주식을 헐값에 남기기 때문에 검찰 조사 받고 이거는 아직 의혹 수준이긴 합니다만 청와대 민정수석과의 부동산 거래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자꾸 불미스러운 일에 거의 멜로가 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전통적인 산업과는 대결도 아니고 첨단 산업인 게임업이 어쩌다가 이런 권력형 비리에 자꾸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좀 실망스럽습니다. 있어요. 제가 뭐 아직 실수 단계에도 제가 설치 단계를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공격하는 게 부적절할 수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부분 그런 높은 산업주와 김정주 검사장 개인적인 문제를 생각합니다. 특히 업체가 사실 지금까지는 정부의 어떻게 보면 과도한 규제 그리고 물론 우리나라 국내 시장이 좀 흡수하기 때문에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왔거든요. 물론 이제 국내에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가 불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많은 기업들이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높은 기획처라고 불리고 있는데 요즘 어떤 게임 산업이랑 연결시키는 것보다는 전체랑 연결시키지 않나요? 회사 제 개인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게임업계가 이렇게 급격히 성장하는 뒤에 권력이 좀 뒤를 봐주는 식의 이런 유착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런 분석도 사실 나오거든요. 그런 유착이 있었으면 이런 과도한 규제나 이런 것도 맞죠? 알겠습니다. 청취자 한 분이 좀 있었으면 맞지 않았구나 생각도 드는데 저도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우리 게임 업계가 정말 정책적으로 다 워낙 많은 규제들을 하다 보니까 사실 들어 나오면 더 규제가 심해지는 이런 상황이 반복됐었거든요. 수강부터 드러나지 않고 어떤 문제가 부족했을 때 좀 조용해지는 이런 사례가 좀 반복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제가 보통 더 심해지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말씀드려야겠네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웹진의 창업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래 의원 만났습니다. 네, 여러분, 저와 함께 김현정 뉴스쇼에 있었던 이야기, 김병관 의원이죠. 김병관 의원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포켓몬고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 현재 이슈가 되는 이야기들을 함께 들어보셨고요. 네, 함께 이슈가 되는 이야기 들어봤고요. 어느덧 정오의 30분이네요. 12시 30분을 지금 지나고 있는데요. 굿 애프터눈 아프리카 시간이네요. 이제 우리의 시간도 거의 마무리되는 시간인데요. 저희는 앞서 브루스 커밍스 한국연대사 그리고 상록수 그리고 세계 단편 소설까지 읽어봤습니다. 어떠십니까? 좀 읽을만 하십니까?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만년필 하나를 찾아주시고요. 저는 언제든지 활짝 열린 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의 가장 중요한 것은 듣는 거고요. 듣는 귀는 항상 열려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감정을 공유하겠습니다. 공감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그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더라도 그냥 가슴 쏘하게, 가슴 시원하게 누군가 이야기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만년필 하나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을 배우는 작업이 바로 인문학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인문학의 한가운데서 여러 책들을 지금 읽고 있는데요. 이제 4부의 마지막 바로 미움 극복이라는 심리책입니다. 뭐 보이십니까?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미움이라는 감정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명명하면서 그 미움의 감정을 극복해야 되는지 진솔하게 써져 있는 이 글의 한 섹션을 다룸으로써 저는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말 한마디에 집착하는 삐딱한 마음 섹션입니다. 간단합니다. 마음과 미움이라는 단어는 닌과 남처럼 한 획 차이가 난다. 마이에 긋는 거죠. 이 긋는 거가 세로의 음에 의에 붙으면 미움이 된다. 닌과 남은 한 획 차이로 뜻이 크게 달라지지만 마음과 미움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왜냐하면 마음이 미움으로 차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마음의 문제라고 하면 대부분의 미움의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움의 대상이 고정되어 자나깨나 그 대상을 떠올리며 하루 종일 미움을 품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누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 말이 미움의 씨가 되어 마음속에 서서히 미움이 자라나 언제 울창한 숲을 이루기도 한다. 상대방이 좋은 뜻으로 한 말도 어떤 경우는 미움의 씨가 되기도 한다. 내가 50세 무렵에 한 번은 졸업한 제자가 나에게 안부 편지를 이메일로 보내면서 말미에 오래 사십시오라는 글을 남겼다. 그 제자는 건강을 비는 마음으로 그 글을 썼겠지만 나는 이런 말을 들을 만큼 내가 늙었단 말인가? 아직은 이런 말을 들을 시기가 아니지 않은가? 하고 서운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 서운한 마음은 차츰 미움으로 변하여 그 제자가 예의가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오래오래 사십시오라는 말을 고맙게 받아들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나도 원치 않게 그 말이 미움의 씨가 되어버린 것이었다. 한 번은 지인의 얼굴이 밝아 반가운 마음에 오늘은 얼굴이 밝네요 라고 인사말을 건넸다. 그러자 지인이 정색을 하며 대꾸했다. 그럼 지금까지는 내 얼굴이 밝지 않았다는 말이군요. 그 순간 내 말을 오해하는 그에 대해 서운하고 미운 마음이 들었다.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자 그 사람이 좋은 충고를 해줬다. 오늘은 얼굴이 밝네요 하지 말고 오늘도 얼굴이 밝네요 해야죠. 하지만 한번 마음이 틀어지자 그 이후로는 그 지인에게 선뜻 인사말을 잘 건네지 못하게 됐다. 이와 같이 미움의 씨앗들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민들레꽃이처럼 어지러이 날아다니다가 어느 한순간 느닷없이 불쑥 마음판에 떨어져 뿌리를 내리고 자란다. 속으로 별거 아니야 라고 해보지만 의외로 미움의 뿌리가 끈질게 당황스럽기도 하다. 마음에 수시로 파고드는 미움들을 그때그때 적절히 잘 처리하지 않으면 알게 모르게 정신과 몸의 건강이 나빠질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옛날부터 인간의 감정들은 몇 가지 범주로 분류해왔다. 그 대표적인 분류법이 오욕, 칠정이다. 오욕은 수면욕, 식욕, 색욕, 명예욕, 재물욕이다. 칠정은 희노, 애락, 오욕, 예이다. 칠정 중에 욕이라는 항목이 있으므로 오욕은 여기에 포함시켜 생각해볼 수도 있겠다. 기쁨, 노여움, 슬픔, 즐거움, 미움, 욕망, 사랑 등 칠정으로 인간 감정을 다 아울 수 있을까? 칠정에는 공포와 놀람, 염려들은 언급되고 있지 않다. 최근엔 정서학이라는 학문이 발전됨으로써 감정에 관한 연구도 심화되고 있다. 정서학에는 정서를 감정들의 상위 개념으로서 정의한다. 찰스 다윈은 인간과 동물의 정서 표현에서 정서 표현과 진화론을 연결시키려고 시도했고 정서 표현이 생존기를 증가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려고 했다. 정서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의 분투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80년대에 이르러 플라칙 같은 심리학자의 정서를 8가지 범주, 즉 분노, 기쁨, 수용, 놀람, 공포, 슬픔, 혐오, 기대로 분류했다. 앞에 4가지는 외향적이고 나머지 4가지는 내향적인 셈이다. 이 분류법에는 오욕, 칠정에는 없는 놀람, 공포, 기대 같은 항목들이 들어있다. 마음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미움을 포함한 여러 감정들을 모두 담아낼 수 있는 분류법을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고 있다. 이제는 굿바이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날이 지날수록 정말 많은 현안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또 그 밖에 가정적인 문제,
직장 내의 문제, 그리고 나 혼자만의 문제가 머리를 짓누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각자 도생의 사회라고. 그 이름을 명명짓는 프레임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절망은 함께 극복할 수 있을 때 희망으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국어 어순에도 지읒 다음에 히읗이 나오는 것처럼 절망 다음에는 희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이란 글자에 점 하나만 지우면 미움이 된다는 말. 이 미움 극복의 내용처럼 오늘의 마음속에서도 점 하나를 지우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사람의 목소리는 헛소리일지 모르겠지만 두 사람, 세 사람의 목소리는 공론이 되어 우리가 사는 사회에 좀 더 밝은 영향을 행사할 거라고 믿기에 저는 소의 걸음이 천리를 간다는 우보천리의 마음으로 내일 다시 9시에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일일이 열거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에게도 일일이 열거하지 못하는 점들은 정말 죄송합니다. 말이 헤어지려고 하니까 서운한 마음이 앞서서 말이 좀 버벅거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마음으로 방송 준비하겠고요. 그리고 추천해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늘 열심히 방송하면서 힘든 사람 옆에는 만년필 하나가 있다는 점을 각인시키도록 오전 9시에 찾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 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새로우신 분도 감사하고요. 예, 마치겠습니다.